자, 12월 3일 날 한동훈 대표는 저녁 약속을 마치고 차를 타고 집으로 도곡동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네. 대국민 담화가 예. 10시 28분. 8분인가요? 예, 이제 그 담화는 20분 좀 넘어서 시작됐는데 비상계엄 선포가 딱 그 시각이 22시 28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귀가 중에 차를 여의도로 돌렸습니다. 네. 2분 후에 그 28분에 이제 비상계엄 선포하고 담화가 끝나자마자 차를 국회로 돌렸고요. 그리고 10시 43분에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3분 후인 10시 46분에 첫 번째 메시지를 발신합니다. 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 막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또 요거를 페이스북 메시지로 업로드를 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요. 국회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국회가 전면 통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행선지를 국회에서 당사로 변경을 했고요. 11시 5분에 당사에 도착을 합니다. 당사에 도착을 해서요. 거기서 그 당사 1층에서 언론용 긴급 영상 메시지 요새 여러분들 그 화면에서 좀 볼 텐데요. 그걸 했고요. 11시 13분에는 두 번째 페이스북 메시지를 냅니다. 즉각 국회 차원에서 계엄 해제 요구할 것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11시 24분에 주진우 의원의 폰을 빌려갖고 의원들의 그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있지 않습니까? 네네. 한동훈 대표는 원웨이이기 때문에 거기 단체방 멤버가 아니니까 주진우 의원의 폰을 빌려가지고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그 메시지를 11시 24분에 내게 되고요. 그리고 저거 내고 나서 당사에서 이제 국회로 이동을 합니다. 도보로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11시 47분에 국회 경내에 진입을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타임라인이 그렇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전화가 왔다는 시점은 본인이 도곡동으로 집에 가다가 네. 가는 와중에 바로 전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아마 한동훈 대표가 아는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고위 관계자였고 정확히 누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한 대표 지금 국회 가지 마. 국회 가면 죽어. 네. 자, 그리고 전화기 없애. 전화기 없애고 가족들도 빨리 피신시켜.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 라는 내용의 전화였다는 겁니다. 이게 한동훈 대표가 이 전화를 받고 겁이 덜컥 났대요. 특히 본인도 그렇지만 가족들에 대해서 뭔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통 이 정도 전화 받으면 바로 이제 아마 집을 가서 저 같으면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먼저 피신할 것 같습니다. 전화기를 없애고 네. 그게 아마 어떤 이런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판단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국회의원이 아니라면 그렇게 하는 네. 건데 이제 국회 이제 여당 대표 아닙니까? 저는 여당 대표라도 빨리 뭐 이렇게 인성을 드러내고 여당 배포 대표라도 없다는 걸 뭐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저는 그래요. 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토끼입니다. 우리 현정님이 웃자고 하는 소리 그 같고요. 저는 바로 토끼입니다. 네. 그런데 한 대표는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제 국회로 차를 돌립니다. 돌려서 바로 이제 국회에 들어갔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아주 뒤끝이 깨름직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뭐지 이 내용이?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 날 또 한 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자, 국회의원들 체포조가 있다. 이번에 체포를 하려고 그랬다. 거기에는 14명이 있는데 우원식, 이재명, 거기에 한동훈이 있다. 이렇게 14명의 명단을 쭉 누가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이게 지금 이런 의미였구나. 자, 그래서 본인한테 가지 말라고 했구나. 이런 본인을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기자회견을 엽니다.
그래서 체포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 공개를 합니다. 그렇죠. 공개를 하고 그러면서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청을 합니다. 네. 아마 일반인들은 또 당내에서는 친윤들은 야, 한 대표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뭐 대통령 저거 했다고 무슨 뭐 바로 직무정지 왜 그걸 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그동안 조금 의문을 표시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바로 이런 전화 통화 내용이 있었다는 것. 즉, 한 대표가 느낀 거는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랬죠. 그날 지금 제가 타임라인을 쭉 불러들었는데 당사에 있다가 이제 국회로 이동하지 않았습니까? 당사에 있을 때 한동훈 대표가 내가 국회로 가면은 체포될 수도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내가 국회로 가면 나도 체포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체포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다, 네. 숙지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계엄군들이 창을 깨고 여당 정책위 의장실로 일단 들어가 있다가 네. 누군가 당직자가 문을 여니까 와르르 쏟아져 나오는 네, 그 그 장면 짧은 기억하시죠?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 나서 한동훈 대표가 들었던 얘기가 맞구나. 이게 이거였구나. 내가 들었던 얘기하고 이 영상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딱 맞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12월 5일 목요일이니까 정기 최고위원회의가 열려서 거기서 이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이었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하다. 네. 이렇게 해놓고 근데 그리고 나서 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또 제보를 받은 거죠. 네. 예. 직접 받은 건 아니라고요. 직접은 아니에요. 네. 네. 그 한동훈 대표가 직접 받은 건 아니고 한 사람을 간접적으로 거쳐서. 네. 간접적으로 받았는데 거기 이제 이런 거를 더 확인시켜주는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6일에 또 긴급 최고위원회를 또 여론 토집을 한 거죠. 예. 제가 좀 뒷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한동훈 대표가 국회의원이 아닌데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갔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은 체포를 방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밖에 나가 있으면 국회의원들과 떨어져 있으면 그럼요. 체포될 수가 있으니까. 그럼요. 계속 한동훈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 있은 것도 네. 당시에 한 대표를 체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죠. 자, 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금 현재 노상원 네. 전 정보사령관 구속영장에 네. 이런 내용이 적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구속영장에 보면 당시에 HID를 동원한 게 바로 이 노상원인데 네. 거기에 암살조 네. 뭐 이런 것들을 운영하려고 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그 구속영장에 예.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 또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판교에 총 38명이 있었다. 38명이 있었는데 몇 가지 미션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확인이 됐다면서 첫 번째 미션은 그 다음날 새벽에 선관위로 가서 선관위 직원 이름을 30명 정도를 불러주고 네. 그 무슨 케이블 타이라고 합니까? 손 묶고 발 묶고 하는 거. 이거 뭐 수갑 대용, 수갑 대용으로 그래갖고 그거를 다 연행을 해갖고 B1 벙커에 갖다 쳐넣어라. 뭐 이런 미션이었는데 그게 첫 번째 미션이라고 그랬어요. 네. 그럼 뭐 두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있을 수 있잖아요. 아하. 이 HID가요. 속초에 있는 부대에서 이주치 있잖아요. 이주치. 네. 이주치 그거를 짐을 싸갖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식량하고 싸던 거죠. 예, 전투 식량하고. 그 여러 가지 비품들 2주치를 싸갖고 오라고 했으니까 그 2주 동안 뭔가 작전을 할 텐데 첫 번째가 이제 과천 선관위 가갖고 30명 선관위 직원들 체포해가지고 비완 벙커에 갖다 수감을 해라. 이게 첫 번째 미션이고 그러면 두 번째 미션. 세 번째 미션 뭘까? 뭐 이런 건데, 자, 이게 체포가 단순히, 엊그저께 이제 SBS는 8시 단독에서 그 판교에 있던 팀의 기능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휴민트 팀, 하나는 HID인데 휴민트는 그 여러 가지 그 정보를 뭐 이렇게 획득하고 그걸 가지고 뭐 좀 정보를 좀 이렇게 마사지도 하고 뭐 해갖고 여론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일종의 일종의 그런 정치 공작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HID는 그게 이 체포 경호다. 체포와 경호 경비다. 그런데 저는 체포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리는 게 네. 체포조였다면 왜 판교에 비상대기 하고 있습니까? 국회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회로 들어갔어야.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윤 대통령이 14명을 체포하라고 했는데 또 전화 와서 14명 다 안 되면 일단 3명은 반드시 하라. 네. 그게 한동훈, 이재명, 우원식 아닙니까? 네. 50대, 60대 아저씨들 체포하는데 굳이 뭐 북파공자원이 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기존에 그 투입됐던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그죠? 방첩사, 수방사, 또 경찰 거기서 다 얼마든지 체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장면이죠. 예. 네. 정치의장실에 튀어나와서 예. 대표실로 향하는 그렇죠. 저 장면이었습니다. 저걸 보고 아 정말이었네 하는 거를 한동훈 대표 그때 그런 반응을 나타내더라고요. 네. 예. 자, 그런데요. 이게 지금 계엄 계획이 언제 짜졌냐? 지금 HID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HID가요. 11월 말에 노상원의 지시에 따라서 요원들을 선발해라. 네. 라는 지시가 내려졌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주 정예 요원들을 몇 명을 소집을 해서 휴가 금지령을 내렸대요. 네. 근데 그게 바로 에이펙 기간이 전이라고 그럽니다. 아. 에이펙이 그때 어디 저쪽 저기 뭐죠? 남미죠. 남미에서 열렸잖아요. 페루인가 어디 브라질. 원래 1차 계엄은 에이펙 전에 열라고 했답니다. 네. 근데 에이펙을 참석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 라는 판단에 따라서 일단은 계엄을 12월 달로 연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비상대기 시켜 놓았던 HID 요원들을 휴가를 보냈답니다. 그리고 다시 소집을 해서 2차 계엄 때 그때 이제 스탠바이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증언에 따르면 결국 윤 대통령은 첫 번째 계획은 11월 말 즉 에이펙 기간 전에 비상계엄을 하려고 했다가 에이펙을 참가 안 하면 굉장히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다. 그렇죠. 라는 조언을 듣고 일단 기간을 연기를 합니다. 그래서 연기를 한 게 바로 12월 3일이고 그렇죠. 그때 HID 요원은 벌써 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놓고 있다가 휴가를 안 나고 있다가 그렇죠. 다시 이제 넘겨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참 그런 거 보면 지금 노상원이라고 하는 이 예비역이 굉장히 아마 이번 계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아닌가 하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 비상계엄의 이제 우두머리 넘버원 역할은 당연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거고요. 넘버 2가 김용현, 넘버 3가 이 지금 누구죠? 이제 노상원입니다. 노상원, 네. 노상원 이 전 정보사령관 넘버 3 역할. 그러니까 거의 김용현하고 거의 동급의 역할을 했다라는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예요. 자, 정리해드리면 한동훈 대표가 갑작스런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이건 아마 계엄 계획을 알고 있었던 체포 계획과 그 플러스 알파를 알고 있었던 사람의 아마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분은 이 한동훈 대표가 이런 불상사를 당하면 큰일 나겠다라고 아마 본인은 판단해서 미리 한동훈 대표에게 은지를 준 것 같습니다. 그건 뭐냐면 숨어라, 전화기 없애라, 가족들도 피해라 라는 이야기였고 이걸 안 한동훈 대표가 국회에 와서 계속 이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체포를 막기 위해서 본회의장에 다른 의원들과 함께 있었고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 현지 사령관에 전화해서 지금 당장 본회의장 뚫고 들어와 다 끌어내 라고 지시를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네, 그래서요. 이 미국 측에서는 이것과 관련해 갖고 암살조, 한동훈 사살 뭐가 계획이 있었다 한 거에 대해서 어제 매슈 밀러 그 미 국무부 대변인이요 참 묘하게 답변을 합니다. 네. 나는 그런 정보가 미국 정부에서 나왔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참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뭔가 도청을 해가지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계획을 도청을 통해서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한동훈 또는 뭐 김어준 이런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네. 이런 지금 그 하나의 그 시나리오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미국 정부에서 그런 게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거는 이 문제는 그런 주장은 한국 법률에 맞게끔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체포와 모르겠습니다. 플러스 알파에 대한 어떤 지금 증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하는 석동현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어서 참 이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